네, 앞장에 이어서 트레이닝에서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펀입니다. 사실 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없이 단조로우면 트레이닝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 변화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운동과 휴식,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우선 운동과 휴식에서는 자, 과부하를 줬으면은 또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고강도로 갔으면은 중강도나 저강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긍정적인 적응이 일어난다, 운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양함은 소스와도 같아. 그래서 그 트레이닝의 다양성 안에는 우선 트레이닝의 순서, 그 다음에 연습 방법, 훈련 장소, 뭐 훈련 시간, 운동 형태,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봐라, 그런 이야기인데,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이런 겁니다. 뭐 그 분할법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의 어떤 그 순서, 프로그램의 순서. 그래서 뭐 월요일은 가슴 등, 화요일은 하체, 수요일은 어깨, 팔, 3일 루틴으로 했다면 요걸 이제 4일 루틴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 트레이닝이면 가슴 트레이닝 내에서의 어떤 그런 운동의 순서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조금 하고, 연습 방법, 훈련하는 방법도 그립을 한번 바꿔본다든지, 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바벨로우라고 하더라도 하단에서 아래 단계에서 하는 바벨로우와 상단에서 하는 바벨로우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보라. 그 다음에 훈련 장소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피트니스 센터가 이제 일주일 정도 문을 닫을 경우에는 산스장 많이 가잖아요. 그것도 특별하게 조금 좋은, 예,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훈련 시간도 항상 똑같이 하지 말고 조금 변화를 주고, 운동의 형태도,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 지구력 쪽에 있는 선수들은 지구력 훈련도 하지만 순발력적인 훈련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가져가면 트레이닝에 어떤 그런 좋은 적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는 그림은요, 리커버리 커브, 그래서 회복 곡선입니다. 좀 전에 앞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의 어떤 그런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력과, 지구력과 피트니스가, 잘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자, 운동하죠. 운동하면 휴식, 그리고 운동하고 휴식, 운동, 휴식, 운동, 휴식, 운동, 휴식. 뭐, 이런 형태로 쭉 가져야지 어떤 적응이 일어나는데, 요 그래프는 좀 특이하죠. 요 뭐냐면 이제 장기간의 이제 휴식을 이야기합니다. 장기간 휴식 되면, 그 이제 디트레이닝, 운동 중지가 되는 거죠. 운동 중지 되면은 우선 그 근력이 떨어지죠. 근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근육 해부학적으로 보면 근육이 위축된다, 아트로피라고 하는데, 근섬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섬유 횡단 면적이. 예, 그런 어떤 적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웜업하고 이제 쿨다운인데요. 웜업하고 쿨다운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웜업 같은 경우에는 체온 상승,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호흡과 심박수 증가, 그죠? 그 다음에 근육, 건, 인대, 이런 어떤 부상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효과가 있죠. 반대로 쿨다운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노르에피네프린 제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한 단어가 될 텐데요. 이 운동을 하면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자극하죠. 그래서 집중력이 강화가 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정리운동하면서 이제 제거가 돼야죠. 계속 요게 계속 활성화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노르에프네프린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그 효과가 있고, 정리운동. 그 다음에 체온이 감소합니다. 체온 상승과는 또 반대죠. 그 다음에 대사부산물을 제거한다. 제거를 촉진시키다. 특히 젖산인데, 젖산 뒤쪽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운동하고 1시간 이내로, 운동 이후에 1시간 이내로 혈액과 근육에서 젖산은 다 없어집니다. 특히 이제 이때 우리가 운동, 저항성 트레이닝 끝나고 유산소를 하게 되면 이 부산물인 젖산과 산소가 만납니다. 산소가,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했을 때 산소가 만나게 되면 다시 이게 에너지로 발휘가 돼요. 그런 어떤 이점이 있다. 그래서 저항성 트레이닝 후에 유산소 운동은 물론 체지방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젖산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젖산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당연히 빨리 피로를 회복해 주는 거, 회복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이번에 트레이닝에서 특정성입니다. SAID 라는 건데 특정한 트레이닝을 하면 특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종목 특정적 훈련은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트레이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 지구력 쪽의 어떤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목 특정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바디빌더예요. 바디빌더에 맞는 그런 장성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역도 쪽의 훈련을 하면은 경기력이 향상이 될까요?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도움은 되겠지만 경기력 향상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력 트레이닝은 근력을 증가시키지 않고 근력 트레이닝은 또 반대로 지구력 트레이닝을 지구력 향상을 시키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특정적 트레이닝에서 특정성 SAID가 되겠고요. 1990년 번판은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정성은 전문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전문화는 기술 전술, 심리적 적응을 일으킨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특정성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조정 선수들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크로스 트레이닝이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조정 선수들에게서 가장 좋은 경기력 향상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조정이죠. 보디빌딩 선수도 마찬가지고 마라톤 선수의 어떤 경기력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특정성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운동 목적이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순발력 쪽에 운동을 하면 그건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종목이나 운동 목적에 맞게 운동을 하라. 그게 바로 특정성이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원리. 지금 이건 이제 교재 없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FITT라는 게 있어요. FITT, frequency, 운동 강도, 자, frequency, 운동 빈도, intensity, 운동 강도, 그 다음에 time, 운동 시간, type, 운동 유형.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GPO라는 거는, gradual progressive overload에서 점진적이고 점증적인 과부하의 원리, 이건 과부하의 원리고, 그 다음에 SAID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특정성입니다. 특이성의 원리. 자, 요 세 가지로 트레이닝 원리를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좀 전에 SAID 이야기했죠. 그래서 Specific Adaptation to Imposed Demands. 그래서 부과된 부하에 특정한 적응이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역도 선수는 역도 선수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하고요. 바디빌딩 선수는 바디빌딩에 맞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수영 선수는 수영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해야죠. 종목 특정적인, 예. 그리고 운동 목표에 맞게. 이제 요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비유를 한다면 살을 빼러 왔는데 뭐 원RM 훈련을 하고 그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점진적 진보적 과부하, 점진적 점증적 과부하의 원리. 그래서 GPO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그렇게 오버로드 가부화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가부화는요 단지 무게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운동 빈도, 운동 강도, 운동 시간에도 다 오버로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 자체, 오버로드 자체는 중량, 무게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운동 부하라고 보죠. 운동 부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TT, 운동 빈도, 프리퀀시,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유형. 자, 이렇게 트레이닝의 원리를, 그래서 요런 어떤 SAID, GPO, FITT 요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트레이닝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원리. 좀 전에 했던 거 SAID, GPO, FITT는 주로 외국에서 많이 쓰는 트레이닝 원리고요. 이건 이제 국내에서 많이 쓰는 트레이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점진성의 원리, GPO 이야기했죠. 과부하의 원리, 두 개 합쳐가지고 점진적인 과부하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각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느끼는 거죠. 스스로 각성을 해서 교정하고 트레이닝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자각성 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는 SAID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이성의 원리하고, 그다음에 계속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디트레이닝 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쭉 트레이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는 FITT 원리를 이용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건데, 보시면 이제 빈도 있죠. 주당 F가 되겠고, 강도 인텐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 운동 시간이 되겠고, 타입 운동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개별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고 그대로 적용은 하지 마시고 대충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빈도와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과 운동 유형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특히 FIT는 빈도, 강도, 지속 시간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수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제 그 태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태화는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선수의 어떤 그 나이가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른 자연적인 어떤 태화가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태화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오버트레이닝으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태화가 되는 것인데, 켈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꾸준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네, 뭐 참 맞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상을 당해서 침상에서 일주일간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구력이 9% 정도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력만 9%가 저하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근위축이 오죠. 아트로피라고 하는데, 근섬유의 횡단 면적이 트레이닝 할 때는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근위축은 근섬유의 횡단 면적이 요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예, 예. 그걸 이제 근위축이라고 하고요. 그런 또 부정적인 적응이 생기고요. 어떤 이 태화는 과도 훈련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오프 시즌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시즌에 어떻게 트레이닝해서 다음 시즌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수의 수명 두 번째로 이제 장기적인 트레이닝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장기적인 트레이닝의 어떤 긍정적인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점진적인 생리적 발달, 여러 가지 뭐 생리적
생리적, 생화학적 그런 뭐 발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근육이 될 수가 있고 심폐 쪽이 될 수가 있고, 자, 성장과 성숙,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운동 기술이 조금 더 정교해집니다. 그러니까 협응이 훨씬, 정교함이라는 건 협응의 훨씬 더 윗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술에 이제 습득이 가능하고 종목에 대한 폭넓은 그런 이해가 되는 거죠. 종목에 대한 폭넓은 이해, 이것은 좀 정말 그 운동 경력이 좀 있는 선수들에게서 가능한 이야기 같고요. 여튼 뭐 탁월한 성과는 잘 계획된 장기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실행으로부터 달성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쭉 했던 이야기지만 이 장기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바로 주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화를 우리가 해야 되고, 주기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그래프, 여러분들 그 앞에 그래프 봤죠? 그래프에서 우리 올라갈 때 한 단계, 두 단계 내려올 때는 쭉 내려오고, 운동 강도를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그죠? 요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수 수명 세 번째 이제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 너무 넘치지도 말고 너무 모자라지도 말고, 그리고 이제 현명한 판단 해야 되고, 뭐 구체적으로 이것들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도 훈련이 훈련 부족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왜냐면 이 저 과도 훈련요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부상하고 직결이 돼요. 부상하게 되면 트레이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모자란 듯 그 정도. 근데 뭐 실전에서도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도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튼 잘 조절해서 하시고, 오버 트레이닝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절제와 현명한 판단과 중용을 실천할 때 선수 수명을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레이닝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힘들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뭐 no pain, no gain.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매번 사실 힘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이게 약간 힘은 든데 어떤 그런 희열이 있죠. 그것하고 그런 희열 없이 계속 힘든 거, 그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희열이 없이 계속 있게 힘든 거는 운동 강도를 분명히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향상을 위해서는 근육 손상을 시켜야 한다. 근육에 불이 날 때까지. 이거는 요것도 조금 그랬던 생각인데,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제 근육이 근수축을 해서 손상이 조금 나야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오버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젖산이 근육통을 초래한다. 젖산은 운동 후, 젖산은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다 없어집니다. 근육하고 혈액에서.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부산물로 젖산이 생기면 유산소성 운동, 정리운동 해야 되는 거죠. 정리운동 함으로 해서 젖산을 다시 에너지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젖산도 제거하고 에너지 어떤 효과도 보고. 자, 그 다음에 근육이 지방으로 바뀐다 혹은 산소가 모자란다. 자, 근육이 지방으로 바뀐다. 요거는 이제 근육과 지방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산소가 모자란다 이거는요, 실제로 산소가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충분해. 이게 뭐 우리가 산소가 굉장히 낮은 상태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고산지대 그런 데가 아닌 이상은 산소가 모자란다는 것보다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를 폐 쪽에서 그러니까 폐포에서 가스 교환을 하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는데 어, 이게 누적이 되는 거지. 이산화탄소가 빨리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현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심해지면은 구토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운동 강도를 조금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잠시 운동을 멈추거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원리 오늘 2강 1편 2-2편을 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